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한국에 왔죠. 근데 왜 에스토니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걸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2월 6일 날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방한해서 문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남자 대통령인가? 근데 여자 대통령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담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디지털 강국인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에스토니아가 정말 디지털 강국이야? 우리랑 레벨이 같아?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뭘 잘하길래 우리가 에스토니아한테 배워야 되는가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요, 원점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주 우리나라랑 유사합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벌써 에스토니아를 한번 살펴보세요. 찾으신 분. 예,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핀란드 밑에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1991년에 구소련에서 독립을 했어요. 수도도 조그맣고요. 인구가 13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뭐냐? 국토의 3분의 1이 산림이다. 그 다음에 천연자원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가임 여성당 출산율도 1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 소리는 뭐예요? 거의 같습니다. 또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 에스토니아가 독립한 1991년에 전화기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낮았어요. 근데 그 150불밖에 안 되는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해서 지금은 2만 불을 넘어서 우리와 같은 3만 불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듯이 에스토니아는 유럽의 기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유명한 여러분이 아는 제품이 있어요. 스카이프. 스카이프를 만든 나라다. 이게 에스토니아예요. 그럼 좀 더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에스토니아는 놀랍게도 글로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뭘로? 모바일 정보로. 자, 이 국가가 어느 상을 받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모바일로 페이먼트를 전부 쓰고 있는, 신용카드 없이 쓰고 있는 게 얼마 전이죠? 한 3년 됐어요. 얘네는 2002년부터 이미 구현을 했다. 2002년부터 신용카드가 없이 결제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아이디 패스워드 있잖아요. 그걸 전부 없앴습니다. 우리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죠. 이게 뭐가 단점이겠어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정보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으면 뭐예요? 내가 원하면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나한테 올 수가 있겠죠? 그걸 구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어워드를 받은 또 보면 거기 표시가 있죠? 바로 국회의원 선거를 이미 인터넷과 모바일로 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고 있죠, 아직도. 왜? 왜 못해요? 이 사람이 2번 했는지, 또 이 사람이 한 번 1번을 투표했는데 2번이라고 누가 속이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100분의 1로 줍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미 2003년에 파킹, 다시 말해 주차하고서 돈을 지불하는데 이것을 사용했고요. 그때 이미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적어도 5년에서 8년 정도는 앞서서 진행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정부의 표본입니다. 전자정부와 모바일 정부의 표본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요, 에스토니아가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를 13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뭘 배우겠어? 이렇게 하고 안 배워왔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13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뭘 하겠어? 라고 똑같은 겁니다. 크기에 작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는요, 우리가 요즘 코딩 교육 초등학교 때 의무화했죠? 얘네는 이미 2012년부터 5살이 되면 무조건 코딩 교육을 받고요. 요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교육을 받는 의무화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배웠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스토니아가 왜 이렇게 IT에 또는 인터넷의 새로운 변화에 뛰어나갈까요? 물론 인구가 작아서 발전하는 모형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어요. 그 계기는 바로 2007년 4월 27일 날 대규모의 사이버 어택을 당해서 국가가 전체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왜 벌어졌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청동으로 만든 군인 동상이 있죠? 이게 어떤 동상이냐? 구소련이 에스토니아를 침공해서 속국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가장 용맹했던 병사를 기리는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독립했는데도 계속 있으니까 정말 이걸 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거를 철거하다,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소련의 사이버 공격대가 완전히 국가를 마비시킨 거죠.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다시 깨어났어요. 자, 우리가 더 국가를 안전하게 위해서는 더 IT에 치중해야 되겠다라는 걸 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국토의 개념을 바꾸는 에스토니아예요. 자, 무슨 소리냐? 130만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를 여러분 어떻게 늘리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출산율을 장려해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다.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레지던트,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에스토니아 국민이 되고 싶은 사람은 10만 원만 내면 바로 하루 만에 가상 국민이 됩니다.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투표만 못할 뿐이지 가서 만약에 에스토니아를 방문하게 되면 관광부터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또 이것이 되면 300만 원만 딱 내면 원격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이 회사를 통해서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토니아는 5살부터 IT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래머 능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딱 내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도 간단하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5개국에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 가상 국민이 생겼다. 이게 얼마나 배울 만한 일이겠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거죠. Run a global EU company fully online in just 3 easy steps. Step 1. Fill out the simple online application. Pay a €100 state fee and await approval. Pick up your digital ID from an Estonian embassy, consulate, or other service point. Step 2. Choose a virtual office provider and register your company online. The state fee is just €190. After that, you can open accounts for business banking and payment processing. Step 3. Run your business remotely from wherever you are. Choose from our list of trusted service providers offering tailored services for all your business needs. From an assistant to run your virtual office, to an accountant to keep track of your earnings. It's really that simple. Think of Estonia as your digital home away from home.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는 물론이고 전자투표도 하고 또 전자건강 기록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언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까? 딩동댕. 아버지가 신고해야 국민이 됩니다.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가서 이름과 함께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그때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인증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신고하기 전에까지 이주는 국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기록들이 국가에 남아 있습니다. 다 어떤 걸까요? 다 아픈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팠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애는 어떻죠? 벌써 10개월 동안 엄마가 각종 검사를 다 했어요. 거기에 기초적인 체질 분석, 태어나게 되면 애가 장애인인지 정상인지 또 어떤 DNA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사라지는 거죠. 자, 에스토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가 태어나면 의사가 기록을 넣습니다. 태어났다는. 그리고 걔에 대한 모든 건강 기록 넣습니다. 그러면 바로 국가에서 주민증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신고하면 그때 거기에 이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태어나면 국민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뭐예요?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건강 기록을 계속 유지시켜서 그걸 통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관리가 우리가 배워야 될 혁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죠. 왜 에스토니아 유레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인구수가 적어도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면 택시기사 1억 명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에스토니아처럼 가상국민이라는 걸 만들어주면 세계, 우리나라를 다녀간 사람들은 전부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세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우리나라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 가상국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국민으로 만들면 우리는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역사상 1,000만 명이 되지 않는 인구로 세계를 지배한 유일한 사람은 징기스칸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다. 4차 산업 시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스스로 빨리 번역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해주고 또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정부로 우리가 탈바꿈을 한다. 제가 예전에 했죠. 코드 4개 상상해야 되고 새로운 상상을 모든 사람과 모든 물체와 연결해야 되고 인공지능과 협업해야 되고 객체 하나하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상련지계 이런 정부로 거듭나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정부는 에스토니아처럼 새로운 파괴적인 기술을 받아들여서 국민을 좀 더 행복하게, 국민을 좀 더 편하게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달리기를 할 때 15등을 넘으면 14등, 3등, 2등을 넘으면 몇 등이죠? 2등입니다. 1등이 아니에요. 남을 따라 배우면 영원히 1등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